자, 오르비텍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 오르비텍이 11,170원대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자, 오늘 고가 12,500원대 한번 위를 향해 좀 올라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가 11,150원 여기서 다시 밀리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우리 많은 주주분들께서 좀 기대감이 있었던 만큼 실망도 역시 클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같은 자리 절대 매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단순하게 고점을 찍고 그냥 내려오는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 테마로 오른 종목이 아니죠. 이 원전 해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3월 중순 뭐 중동 리스크와 유가 변수 속에서도 이런 원전주들은 강하게 움직였고, 오르비텍 역시 원전 해체와 방사선 관리, 그러면서 이런 기대감들이 급등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뒤로 어떻습니까? 지금 투자 경고 지목, 전환권 청구 행사, 최대 주주 변경, 뭐 이런 공시들이 좀 떠주면서 위에 이 상단에 대한 신뢰가 좀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야,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는 무거운 다시 한번 재반등을 시험받는 자리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준을 우리가 어디서 잡아야 되고, 기준이 나왔을 때 이런 상승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이런 팩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우리 지금 오르비텍 주주분들, 다른 분들이 우리가 투매를 하면 안 돼요. 왜냐? 투매가 투매를 벌이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댓글로 투매 금지라고 좀 적어주시고, 우리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하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 하락이 지금 가격대에서 나오고 있는지 이걸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월 2일날 이날을 보시면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장대 항봉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장 원전 테마를 좀 다시 보게 되면서 무려 29.94%의 급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런 원전 해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붙어주면서 결국 3월 23일 16,000원대까지 만들었습니다. 즉,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고점을 단순하게 수급 장난으로만 만들어진 고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원전 해체 시장의 개막, 그러면서 고리, 1호기 이런 것들에 대한 해체,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이런 해체 시장에 대한 확대가 좀 일어나 주면서 이런 굵은 기대감들이 많이 붙었던 종목이 오르비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주세요. 야, 원전 기대가 이만큼 살아있으니까요, 언젠가는 오르비텍도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가 사실 절반만 맞다는 거예요. 지금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기대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만은 아니다. 그 기대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시가, 바로 신뢰를 흔드는 공시가 너무 빨리 겹쳐버렸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지금 차트를 가장 무겁게 하는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이런 흐름을 좀 보시면 16일 날 뭐가 있었죠? 투자 경고 지정 예고, 그러면서 19일 뭐 최대 주주 변경, 주식 양도수 계약, 투자 경고 지정, 전환권 행사, 최대 주주 변경, 이런 흐름들이요, 결과적으로 주가가 왜 16,000원대까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왜 꺾였는지 이유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를 계속 위에서 실어줘야 될 자리에서,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고점 찍고 이렇게 밀린 종목이 아니라 지금 가장 뜨거워진 순간에 가장 민감한 공시가 나와주면서 같이 올라온 그런 종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비텍에 대한 아직 좋은 뉴스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데 차트만은 가볍게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수급을 좀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개인들 누적만 하더라도 85만 주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외인들 88만, 기간 거의 중립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번 파동 결과적으로 개인이 끌고 간 그런 종목이 아니라 초기부터 외인들의 상승의 힘을 얹어준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최근 며칠 외인들이 어제는 16만 주를 샀지만 오늘 2만 주 정도를 다시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야, 이제 내가 초반 파동은 내가 너네들한테 열어줄게.
하지만 지금 이 11,000원대 가격대만큼은 내가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멈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외인들 아직 보유 비중 안 빠졌으니까 언젠가 다시 가격 만들기 위해서 올리겠지라는 것은요, 반만 맞다는 거예요. 지금 오르비텍은 지금 기대가 사라진 종목은 아니지만 누군가 자신감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 신용을 좀 보시면요. 보통 이런 급등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개인들이 빛을 내서라도 따라 붙죠. 그런데 우리가 3월 18일 항상 한참 주가의 상승을 만들었었던 날 무려 신용잔고가 117만 주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겠어요? 지금 신용잔고가 57만 주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즉 고점 이후 이 조정 과정에서 신용이 꽤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렇다는 건 하단에서는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상단에 대한 신뢰 부담은 좀 크지만 신용 과열 자체는 어느 정도 털렸다. 그만큼 지금 주가는 많이 가벼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방에서 버틸 명분이 좀 생겼다. 그래서 하방이 지금 덜 무거워서가 아니라 상방이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이 공매도 추세 걸 보시면 지금 공매도 평균가 얼마입니까? 11,693원. 그런데 현재가 얼마죠? 11,000원. 이거 되게 중요하죠? 지금 오히려 좀 살짝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장 쉽게 눌러버릴 수 있는 구간이 공매도 비중 자체는 높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차트 위에서는 좀 의미가 다르죠? 지금 공매도 1169원 93원대 평균가 근처에 왔다는 거예요. 동시에 반등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시장이 여기서 버틸 수 있느냐, 시험할 수 있는 가격대가 11,000원대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고점 14.9%가 있는 이 매물들, 위로 상승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전 매물이 던져지죠. 거기에다가 지금 공시에 대한 부담감도 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평균가 얼마라고 했죠? 지금 공매도 평균가 11,000원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겹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원전 해체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으니까 버티면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락만 생각할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재료가 살아 있습니다. 원전 해체 시장은 실제로 좀 열려 있고 오르비텍은 지금 방사선 관리, 그리고 방사선 폐기물 제염 그러면서 원전 해체 밸류체인 안에서 들어가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시장이 차분하게 봐주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공시에서 투자 경고도 붙었고 최대 주주도 지금 바뀌면서 전환권 행사까지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좋은 이야기만 나와서 계속 주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000원대를 지지를 보여주면서 아까 공매도 가격 그걸 견뎌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13,000원대 매물대 14%에 있는 이 매물대에 대한 구간에 대한 돌파를 보여주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2차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 평균가라든가 여전히 본전 심리에 대한 이 매물대가 지키고 있고 공시에 대한 압박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신용이 많이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또 방향성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말 지금 같은 구간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변곡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여기 11,000원대에서 나오는 반등이 진짜 지지를 보여주는지 아니면 하루짜리 기술적인 반응인지 이걸 장중에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실 시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가짜 지지가 어떻게 되죠? 다시 반등을 보여주면서 지지를 보여주고 매물대 돌파를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지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밀려버리는 이런 흐름들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지가 보여주는 순간 이 13,000원 중반대 여기에 대한 돌파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또 진짜 지지인지 아니면 또 가짜 지지인지 이런 윗꼬리를 남기면서 지지를 보여주는지 이런 흐름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영상만 보고 막연하게 그냥 버티기보다는 우리가 장 시작 전부터 장 중에 어디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이런 기준 좀 필요하신 분들 위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남겨놨거든요. 010-2472-6550 여기로 구독 또는 오르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적으로 장중에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만 부탁을 좀 드리는 게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한번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 위에 제 개인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지지가 확실하게 나오면서 우리가 이 돌파 구간에 확실한 돌파가 나오는지 우리가 2차 랠리 시작점까지 제가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문자를 통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오르비텍이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주가 상승에 대해서 좀 더 베이팅을 하는 쪽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오르비텍이 갖고 있는 기업 가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오늘 이런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오르비텍 말고도 다른 종목에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왔고 이탈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왔는지 이런 부분만 잠깐만 보여드리면,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에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에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오르비텍이 왜 지금 가격에서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이 회사를 원전주로만 보시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연한 기대주로도 보시면 또 안 되는 게, 앞으로 이 원전 해체 시장의 개장, 그러면서 방사선 폐기물 처리 기술에 대한 포지션이 이 회사의 지금 포지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원전이 새로 지어질 때만 수혜를 보는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스템적으로 원전에서 뭐로 바뀌고 있습니까? SMR로 바뀌고 있죠. 이제 이런 SMR에 대한 시장이 계속 커져가기 때문에 원전 해체에 대한 주목이 더욱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원전주와 좀 다른 게 고리 1호기,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월성 1호기도 있죠. 월성 1호기. 지금 이런 것들 국내 해체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10년 꽤나 많죠. 3조 원 규모의 가능성이 나와 있다라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얼마입니까? 500조. 적지가 않죠. 그래서 오르비텍이 지금 붙는 이유는 원전이라는 큰 말 때문이 아니라 해체라는 더 구체적인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르비텍 원전 테마주로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르비텍 앞으로 방사선 폐기물 제어, 방사선 관리, 원전 해체 같은 후행 밸류체인의 기대가 실제 시장으로 열릴 수 있다는 점이 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고 있고, 앞으로 원전이 좋다, 이게 아니라 해체가 시작이 되면 누가 일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원전 찬양으로 보시면 안 된다. 앞으로 원전 이런 해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오르비텍은 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런 기회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장중에 저와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오르 아니면 구독 남겨주시고, 저 오늘 이상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